안녕하세요, 한근태입니다. 사람들이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몇 가지 단서를 갖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저처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자문하고 강의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단서를 갖고 있어야 실수를 적게 하고 시간 낭비를 줄입니다. 저는 컨설팅을 하기 전에 그 사람 사무실에 가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무실 조명, 인테리어, 직원들 표정을 보면 느낌이 팍 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책을 보는지도 봅니다. 책이 거의 없고 매뉴얼만 있는 경우는 무미건조할 그러한 사람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론에 소개된 자기 기사, 각종 상장과 상패로 도배가 된 그런 사람은요, 자신을 드러내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옷도 단서를 제공합니다. 아무리 더워도 늘 정장에 넥타이를 매는 사람은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몸에 착 붙는 연예인 같은 옷을 입는 사람은 주목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그런 것에 관한 책 수눕을 소개합니다. 수눕이란 기웃거리며 돌아다니다 꼬치꼬치 캐다, 직감을 넘어 과학적으로 상대를 읽는다 라는 의미입니다. 소지품이나 흔적만으로도 상대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흔적을 남깁니다. 책상 위에 놓인 커피 찌꺼기나 말라붙은 빈 커피잔은 그 사람이 씻기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 면에서 점쟁이들은 숙련된 스누퍼들입니다. 가구 배치를 보면 그 사람의 성향을 알 수 있습니다. 내향적이고 개인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의자의 등이 현관을 향하게 합니다. 가구 배치를 통해서 자신만의 안락한 공간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외향적이고 개방적인 사람들은요, 책장과 벽은 장식품이나 사진들로 정신이 없습니다. 반면 내향적인 사람들은 물건을 깔끔하게 정돈합니다. 안락한 의자나 소파가 있고 책상 위의 물품들이 입구 쪽을 향해 있다면 그 공간의 주인은 외향적인 성격입니다. 반대로 앉을 자리가 없고 의자가 있더라도 그 위에 다른 물건들이 놓여 있다면 다른 이들과 소통보다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사진은요, 수눕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고객 사무실에 붙어있는 다음 사진을 보면서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히말라야에서 찍은 사진, 대통령과 찍은 사진, 배우자와 포옹하는 사진, 각각 느낌이 다릅니다. 대통령과 찍은 사진은 그 사람이 권력지향적이라는 걸 말해줍니다. 법정 스님 같은 분이 그런 사진을 붙여놓지는 않을 겁니다. 배우자와 포옹하는 사진은 그 사람이 가정적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향적인 사람들은 정적인 배경에서 찍은 자연과 사물들의 사진을 주로 걸어놓는데 외향적인 사람들은 인물 사진을 많이 걸어놓는다. 사진에서 주인공이 전면 중앙에 자리 잡고 있다면 혹은 혼자 찍은 사진이 많다면 나르시시스트일 확률이 높다. 동물 사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여성들은 상냥하고 감성적인 편이다. 하지만 모성 본능이 너무 강할 수 있다. 여러분, 음악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음악을 즐겨 들으세요? 클래식, 발라드, 가요, 아니면 락 음악? 그 사람이 어떤 음악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저자는 60명의 젊은 남녀를 대상으로 6주 동안 서로를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단어를 다 기록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생각한 가설은 책, 옷, 영화, 스포츠, 음악,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가 가장 많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스포츠가 압도적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1등은 음악입니다. 사람들은 상대가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를 통해 그 사람을 파악합니다. 이는 온라인 데이트에서도 나타납니다. 10개의 온라인 데이트 웹사이트를 방문한 사람의 90%가 사용자들에게 음악적 취향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음악이 다른 것보다, 다른 그 무엇보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웃는 모습을 봐도요, 그 사람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별거 아는 일에도 큰 소리로 박장대소를 하며 웃는 사람은 외향적이고 자신을 잘 개방하고 성격이 원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잘 웃지 않고 웃더라도 조심스럽게 손으로 입을 가리고 웃는 사람은 신중하고 조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그 사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거는요, 그 사람이 쓴 글이나
책입니다. 글은 곧 그 사람인 셈이죠. 2001년 미시간 대학 데이빗 윈터 교수는 조지 부시의 취임사를 보고 부시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파악해 그의 권력욕, 성취욕, 인간관계에 대한 욕구를 분석한 논문을 제출합니다. 인간관계와 권력에 대한 욕구는 강하지만 성취에 대한 욕구는 약하다는 것이죠. 이를 근거로 그의 통치 스타일에 대해 놀랄만한 예측을 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소수의 조언자에게만 의지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은 멀리한다는 것이죠. 부시의 행동은요, 예측대로 일어납니다. 나이트클럽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 하는 행동도 좋은 단서를 제공합니다. 타이트한 옷을 입는지의 여부, 맨살의 노출 정도, 걷는 모습 등도 그렇습니다. 운전 습관을 봐도요,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내성적인 사람 중에요, 의외로 운전을 험하게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마 쌓인 스트레스를 운전으로 푸는 것 아닌가 추측됩니다. 이메일 역시 그 사람의 성향을 나타냅니다. 이메일 아이디에 프린스나 프린세스 같은 것을 쓰는 사람은요, 공주병이나 왕자병 증세가 조금은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꼴통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스스로를 꼴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또 이메일 뒤에 쓰는 서명란은 보낸 사람의 정체성에 흥미로운 단서를 제공합니다. 사람들은 서명란 아래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과 관련된 경고를 삽입합니다. 신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는 사람은 종교가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물에는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고정관념이나 선입관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고정관념을 갖는 이유는 고정관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없이 모든 것을 순수한 마음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순흡은 일종의 선입관과 고정관념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메커니즘도 그럴듯하고 삶에서 꽤 필요한 기술입니다. 저 또한 그동안 순흡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브레이크 등에 시커멓게 칠한 사고, 이상한 스티커를 잔뜩 붙인 사람은 특이한 사람일 것이다. 몸에 착 붙는 희한한 색상의 옷을 입는 사람은 날라리일 것이다. 록 음악을 즐겨 듣는 사람은 나와는 다른 세상에 살 것이다. 등등. 하지만 비용이 적게 드는 만큼 리스크도 있습니다. 첫인상이 좋다고 그 사람은 무조건 믿는 것만큼이나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단순하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몇 가지 단서로 미루어 짐작한다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내가 예측한 대로 맞아 떨어진다면 더 즐겁습니다. 하지만 그거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순흡은 순흡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